자, 무 한번 볼게요. 36페이지 있습니다. 무에는 승량이나 일이나 표범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일이란이라든지, 이제 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그 한자들 보면은 계산쓴 문자하고 대지시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지시변이 들어가 있어서 시심 이러면 욕심이 많고, 또 교활하고 행복하고, 사납고 욕심이 많아요. 무토일주들이 좀 안 그런데 무토일주들이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중정하고 신용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기가 좀 내포되어 있는 건들면은 안 됩니다. 건들지 않으면 괜찮은데 건들면은 그 격기가 나타나니까 무토일주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납고 이제 욕심이 많고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됐는데, 대신에 무토 이제 늑대가 승량이나 일이나 표범이나 이제 여러 이제 객가 동물들이 이제 무토에 속하는데, 무토는 우리 남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늑대처럼 이렇게 이제 살아라, 늑대처럼. 그래서 늑대를 좀 닮아라. 늑대는 일단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이런 거는 책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토일주 남자를 만났다, 내가 여자가 무토일주 남자를 만났다 이러면은 이 남자 예를 들어서 무양인일주를 만났다, 고집 부리고 장난 아닐 거라고 성격이. 하지만 그 남자가 처자식을 부양하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냥 무토일주라는 하나만 때문에. 그 남자는 그때나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있고 책임감도 강하고 약속을 중시하는 그런 신용이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표범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표범은 강인한 사냥꾼이죠. 또한 돌종하는 법이 없다. 춥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삽니다. 예를 들어서 임일주나 계일주의 여자하고 무일주의 남자가 살면 전원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저기 상관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이겠어요? 부인이겠어요? 남편 춥고 척박한 데서 살 수 있는 게 무토일주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늑대는 양이 될 수가 없는데, 한 번 일단 무토일주는 어떻게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 이거야. 당신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이런 소리 해봤자 그 사람이 절대 바꾸지 못. 너 왜 이렇게 사납냐, 너 왜 이렇게 오기가 있냐, 이렇게 아무리 해도 바꾸지 못한다. 네? 그래서 영어 속담에도 The rapper does not change his spot 이래가지고 표범은 자기 무늬를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확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그걸 우리가 한자어로 뭐라 그래요? 표변. 예. 표범의 무늬가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진짜 10년 20년 명리 공부했는데도 맨날 풀지도 못하다가 이수 선생한테 한 10시간 배우더니 사주가 확 눈에 들어왔다. 이건 뭐야, 이거? 표변. 아시겠어요? 표변이라는 거는, 표라는 것은, 표범의 무늬는 그 학문하고 이렇게 항상 직결돼요, 직결. 그러니까 이제 보통 관표, 대롱에 대롱으로 이렇게 보이는 표범의 무늬를 보고 표범의 무늬가 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반풀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표란 말이에요, 반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명리 지식, 또 예를 들어서 명리라는 것이 끝도 없어요, 명리라는 것이. 이렇게 접근하고 저렇게 접근하고 또 입법과 기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껏 이제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명리를 내가 좀 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거 반표란 말이에요, 반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표가 되면 안 되고, 표변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잘, 어려운데 그 다음에 문구 잘 봅시다. 성서의 예언의 이사야에 보면은 낙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낙원을. 자,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자, 늑대가 새끼 양. 자, 늑대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무토는 승량이, 일이,
표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것들이 지지로 갈 때는 다 술토에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응? 표범은 나중에 보면은 호랑이, 표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가차에서 표범 가져왔고 술에서 일이 늑대 이런 걸 가져왔는데 자 구약에 보면은 성서에 보면은 이거는 뭐 어디 이렇게 이론이 있는 게 아니라 줄라식 페이틀리즘 제가 이렇게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성서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늑대가 뭐하고 어린 양하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술하고 뭐야? 미, 그죠? 술하고 미. 자, 그 다음에 표범이 뭐하고 새끼 염소와 같이 산다 그랬죠? 표범은 인이에요, 인. 아시겠어요? 인이고 새끼 염소는 뭐야? 미가 염소예요. 미는 양이기도 하고 염소기도 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가 된다고? 낙원, 천국이 돼요, 천국이. 천국 평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평화가. 자, 술하고 미는 뭐예요? 술미 뭐야? 형이잖아. 그런데 인이 있으면은 형이 어떻게 돼요? 기운? 형이 해소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삼합에서 뭐가 나왔다? 사면이 나왔다? 형은 회합으로 해소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술미형이다. 뭐가 있으면은 인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형이 해소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다. 이거 명심하고 있어요, 말이야. 아시겠죠? 팔자에 형이 있으면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은 예를 들어 팔자에 사고의 형이 있으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가 돼요. 우리 백호다 뭐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보고 저한테 지금부터 스킬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팔자에 자 이렇게 8글자가 있는데 팔자에 간목이 있다고 하자. 간목이. 네? 그러면 여기 밑에 글자 중에 예를 들어서 목의 고지가 뭐예요? 미토잖아, 미토. 미토가 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딱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술이든지 축이든지 오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항상 빠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따라하자. 실자 있고 보이는 글자가 있고 된단 말이야. 보이는 글자가. 자, 이러면 이게 뭐냐면은 경금일주다 이러면은 이 간목이 뭐야? 제잖아요. 제가 항상 어떻게 돼? 이 사주 구조 자체가 어떻게 돼? 제가 항상 어떻게 돼? 입고될 수 있잖아. 육치로는 아버지가 입고되기도 하고 재물이 항상 입고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야. 항상 돈이라는 게 묶일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야. 이 사주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경금이 예를 들어서 갑술월의 경일주라 하자. 이때는 언제만? 민영도에만 그런 상황이 나타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미가 있으면은 성이 성립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이가 완전히 고사하고 하수를 가르는 거예요. 자, 간목이 있으면은 미토가 있는 게 몹시 불리하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죠? 여기에 술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술월이면 더 위태하지? 이미 이거는 이미 갑에 손상이 있는 것을 이미 확증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요게 제일 불리하지, 그지? 그 다음에 불리한 거는 미만 있는 게 불리하지. 그 다음에 불리한 거는 다른 사고의 글자가 있는 게 불리하지. 그렇잖아요. 팔자에 누구든지 보면은 사고의 글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사고의 글자가 있는 것 자체가 불리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불리한 것은 실자에 한정된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간목이 없으면서, 간목이나 을목이 없으면서 미토가 있었다, 이 사주에. 이러면 툭 쳤다, 예를 들어서 축이나 수리, 이러면 미에서 뭐가 튀어나와? 을목이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걸 행제라고 하는 거야. 자, 암신, 개고. 자, 따라해보자. 실자 있고, 암신, 개고. 이거 우리 문화들은 다 아는 건데, 문화를 제외하고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보니까. 이거야, 이거. 실자 있고, 암신, 개고.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실자 있고, 암신, 개고만 잘 알면 어떤 사람의 팔자도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의 글자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이제 사고의 글자가 팔자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문제가 다 나타난단 말이야. 거기에서 보통. 들어가는 거 나오는 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같은 거. 작년 같은 경우에 무슨 해 했어요? 정축년이잖아, 정축년. 어? 자. 아, 미안해. 기축. 맞아요. 자, 이 사람은 갑을목이 있다. 근데 네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네. 이 사람은 금금만 나왔지, 그지? 자, 이제 어떤 사주를 썼을 때 천간에 투한 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실자라는 건 천간에 투한 거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지지는 따로 내가 설명하겠지만은 요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은 축이나 뭐예요? 미가 있으면은 몹시 불리한 사주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구 현상을 면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술이 있기 때문에 입구 현상이 일어날 거단 말이야. 시기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작년도가 축년이다. 축 쳤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입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명예가 실추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제 팔자예요, 작년에. 작년 한 해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됐어요. 수강생이 안 모여. 명예가 실추됐다. 명예가 실추됐다는 건 뭐냐면, 가오가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 지방에 그 역학을 공부하고 명리하는 학부들이 있는데, 이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 독자들이.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운이 그렇다. 그러면 하고가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축술형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지? 형은 형적 물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형적 물상. 형과 관련된 물상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수강생이 한 거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형적 물상, 형액과 관련해서 또는 관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위신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형적 물상도 생기면서 위신이 떨어진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축술령 하면은 이것이 언제 이 일이 생기느냐 이런 것도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이따가 이제 공부해요,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양지는 빠르게 일어나고 음지는 늦게 일어난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근데 언제 도대체 일어난다는 거야? 아니는데 예를 들어서 인, 오, 술 이러면 이건 다 뭐예요? 양지의 글자잖아, 양지. 일찍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유축 이건 다 음의 글자예요. 음의 글자. 음지의 합이야. 그럼 축월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축월에. 축술형 이러면 축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지금 외워버리기잖아, 그제? 축월 상황에 이것을 여지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축년도에 제가 부산에서 내려가가지고 112가 두 번 정도 출동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의식 깎였어요. 그래서 앉아서 주다 받고 이러더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축술형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식상은 진로잖아, 그제? 진로가 언제 막히겠어? 민연이 오면은 술미형 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것들이? 예, 진로가 입고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술 중에 술은 뭐냐면은 이거는 무슨 고? 화고지, 화고. 화고는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지? 그러면 축술형 이러면 뭐가 나타나겠어? 정화는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재고는 나타나고 나머지는 실자는 어떻게 된다? 입고되고 허자는 암신은 그 지장간을 얘기해. 지장간이 드러나 있으면 실자가 되는 거고 드러나 있지 않으면 암신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암신은 어떻게 된다? 개고한단 말이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팔자에 진수충미가 하나가 껴 있을 거 아니야, 그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진 뭐라 그래요, 이거? 백호 이러잖아, 그지?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은 진미파가 그렇게 무섭다 그러고 어떤 놈은 야 진미파는 뭐 형도 아니고 춤도 아닌데 뭐 그게 뭐 별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진미파가 이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사수, 하조, 진미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따라해보자. 실자 있고 암신되고 이거 왜 지금 이게 왜 설명을 했지? 형이 합의형을 아사야 그 이사야 하는 거 우리가 몰랐나? 그때 연구 출범하면 참먹한 참 이상하네.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까지 이거를 실전에서 이제 터득하면서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충년도에 그러면은 위시는 좀 떨어졌지만 축수령 해가지고 재는 튀어나왔으니까 횡재를 좀 봤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치? 별로 횡재 못 봤어요, 제가. 그럼 뭐예요, 이게? 사가 이 술을 건드리면 사화가 입고한다고, 지지도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도 실자다, 실자. 자, 지지도 정확하게 봐야 돼. 실자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오자술 이런 거 보면은 연지가 뭐예요? 명이에요, 명. 우리가 일간이 지금은 신이잖아, 그지? 신강, 신약 이러잖아. 일간을 위주로 하잖아, 그죠? 우리 고법에서는 연지가 명이야, 명. 너는 뱀띠다 무슨 띠다 이게 명이라고, 이게. 그 다음에 연간이 록이에요, 록. 그 다음에 태세간지의 나붐이 신이에요. 록명신 이렇게 한 사람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나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연지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명이 입고돼 버린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명이 입고된다는 것은 거의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도닦으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건데 사가 술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암신경 현상이 나타난다? 안 나타나요. 그렇죠? 들어가는데 그러면 너 완전히 어디 그냥 갇혀가지고 굉장히 불리하지 않았냐? 근데 축년도가 축이 어떻게 됐다? 사축 뭐예요? 합. 그렇잖아. 사축 합이 되면 축술형이 일어난다? 해소된다 그랬잖아. 해소된다 하면은 완전 해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완화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미가 와가지고 술미형을 두들기는 거하고 축이 와서 축술을 두들기는 게 좀 다르단 말이야. 입고되는 것도 좀 다른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조금 어려운 설명인데 술미 이렇게 있으면 술미형을 하면은 자, 요거는 무슨 고? 화고. 그지? 요거는 무슨 고? 목고잖아요. 그죠? 인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다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호랑이가
호랑이 힘을 쓴다 못 쓴다? 못 쓰는 거예요. 호랑이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어떻게 돼?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입고되니까.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표범이 새끼 양과 같이 있고 있는데, 램하고 랩하고 같이 있는데, 표범이 힘을 못 쓰는 거는, 표범이 어떻게 됐어? 늑대가 있으니까 표범이 어떻게 돼? 힘을 못 쓰는 거야. 늑대가 없으면 표범은 금방 새끼 양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금방 잡아먹게 돼 있지만, 이렇게 돼서 해소되고 있다 말해서 완화되고 있는데, 완화된다는 게 서로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한쪽이 뭐예요? 양보를 하는 거예요. 희생을 치러야만 평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요거는 이사야에서는 울프, 늑대였지만 우리가 수는 뭐예요? 12지지에서 늑대가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되기도 해? 개가 되기도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개가 이게 뭐예요? 양이잖아. 개가 양을 지키기도 해요. 늑대가 양을 먹지만, 그제? 늑대와 양 이야기에 항상 늑대가 양을 잡아먹잖아. 그제? 근데 개가 양을 어떻게 해? 지키기도 하잖아. 지키면 이게 접근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는데, 예를 들어서 팔자에 술과 미만 있으면 누가 어떤 게 다쳐? 미가 반드시 다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술일주의 여자라고 하자. 그러면 이건 식신이고 상관이잖아. 그지? 자식 하나는 반드시 어떻게 돼? 죽었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피를 보면서 죽는다 말이에요. 100% 죽어요. 남이. 그러면 술미행이니까 안 좋다.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술이 당했는지 미가 당했는지 정확하게 알면 미가 당한 거란 말이야. 자, 이러면 누가 당했겠어? 두 형제가 있으면 형이 당했겠어? 아우가 당했겠어? 옳지, 형이 먼저 당한다 말이야. 어영부영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팔자를 예를 들어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잡다한 짓 갖고 있어봤자 실전에서 한 개도 못 써먹고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찔러서 하나 써먹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응? 아니 어떤 풍수가가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딱 들어갔더니 식탁에 약봉지가 딱 있는 거야. 그걸 딱 보고 야, 이 집에는 여주인이 아프다. 어떻게 알겠어요? 식탁에 약봉지가 있는데 남편 약봉지가 식탁에 있을 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방에 약봉지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 풍수에 나오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방이 재고 뭐 나침반 가져가고 재고 뭐 이러더니 하는 소리마다 다 틀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는 뭐 갑자기 이상하다 무슨 뭐 수맥이 흐르고 뭐 철로가 있어가지고 나침반 위치가 잘 안 잡힌다는 둥 뭐 별소리 다 하고 폐천을 새로 갈아와야 되겠다는 둥 왜 100가지씩 있으면 뭐하냐고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형을 알고 형에 대해서 한번 풀어봐라 이러면 형에 대해서 별소리도 안 하는데 형을 정작 실전에서 써놓는 법은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그래서 선악들이 대체로 그렇다 우리 선배님들. 그래서 이런 거 아니다. 실자는 입고되고 암시는 개고된다. 정확하게 알고 형이 됐을 때도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술미형이 있는데 해가 있다든가 또 인이 있다든가 이러면 이 형이 어떻게 된다? 해소되어서 힘의 균형을,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육친 자체가 어떻다는 겁니까? 건전하다는 거죠. 일단은. 그죠? 육친은 건전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팽팽한 힘의 균형을 다른 요소가 와가지고 격동시키면 어떻게 돼?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때 사람마다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의 사주라고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 보면 The wolf will live with the lamb. The leopard will lie down with the goat. The wolf will live with the lamb. 이렇게 해서 이사야에 있는데 저는 그 성서 읽으면서 이거 사명은 이제 동물들이니까 산수육군술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세워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이거 상황이 형이 해도 거구나 이 생각했는데 아니면 말이지 뭐. 나는 그 생각했다고 나는 그때. 왜 사명이 삼합에서 했었냐? 사명과 그 삼합에서 지금
좀 이제 지금 과정에서 설명하기가 좀 시간이 없는데 사명에서 삼합에서 사명이 나왔다. 여러분 대강 공부하지 않습니까? 뭐 사명하고 방합하고 사명하고 막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맞지 않아요. 그 설명도. 나중에 여러분 그 형충의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팔자인문 시리즈 중에서 6권에 그거 보시면 한번 사서 보시면 그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손19번 한번 볼게요. 또 보면은 늑대는 약한 상대가 아닌 강한 상대를 그렇게 사냥한다. 사냥이 끝나면 암컷과 새끼에게 먼저 먹인다. 먹었던 것을 도로 입 밖으로 내어서 새끼에게 먹인다. 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감은 무토가 제일 강하다. 예. 골수하고 사납고 이런 거 덕기가 있고 오기가 있고 이런 건 굉장히 안 좋고 그래도 가족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거는 무토가 최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우리 남편, 옆집 순돌이 아빠는 저렇게 따뜻하고, 다정하고 다정다감한데, 우리 남편은, 고집 부리고 말이야, 성격이 아주 더럽다고 욕하고 다닌다. 그런 아빠기 때문에, 차라리 부양하고, 말썽 안 부리고, 순돌이 아빠는 사실 바람둥이거든. 되게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인간들이 그 말이 많아지고 툴툴대고 많아지고 재수가 없는 신호예요. 원래 그 잔소리 많아지고 그 충고 잘하고 조언 잘하는 사람들은 맛이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저쪽에 선생님은 내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런 거 같은데 보니까 잔소리나 그 조언이나 충고는 하지 말라고요. 절대 아시겠죠? 40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 기는 개나 자라로 몸의 표면이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는데 외견은 딱딱하고 차갑지만 속살은 어때요? 물르죠, 그죠? 그래서 기토일주는 겉으로는 좀 딱딱하게 보이고 또 좀 강인하게 보이고 걔도 내면은 물러 커져 있어요, 대체로. 내면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라나 거북 이런 건 다 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팔자를 딱 보면은 말이에요. 팔자를 딱 보면은 그거를 지금 아직 여러분들 정확하게 볼 줄 모르겠는데 요 글자가 아주 필요한 아주 희신이고 진신이고 용신이고 요 글자는 굉장히 가신이고 이 글자는 굉장히 기신이고 이런 거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까? 그거 알면 여기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근데? 근데 그거 아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안 되는 건데 공부가 그거 아는데 하루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지금까지 모른다는 건 문제 아니에요 사실. 명리공을 처음 공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다른 예를 그냥 듣지 말고 상관경관을 예로 한번 듭시다. 자, 예를 들어서 간목일주가 예를 들어서 간목은 신금이 또 개수일간이 있는데 무토가 있고 또 간목이 있다고 하자고. 그러면은 요거는 뭐예요? 정관이죠, 관이죠, 그죠? 요거는 뭐야? 상관이죠. 상관 경관 하니까 이 사람이 관도가 어때요? 관도를 자꾸 해치고 직장에서 승진이 잘 안 되고 직장에서 떨어지려고 하냐, 그제? 요런 사주가 요런 사주한테 약이 되는 게 뭐냐?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사주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상관경관에 우리가 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오행 입법 체계에서 그냥 범퍼전을 만드는 건데 그거는 처방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팔자의 격국을 성립시켜 다 청간으로 논하잖아. 밑에 상관경관이고 재가 아니래. 이걸 제거시켜줘야 되잖아, 제거. 그제? 뭘로 제거시키냐? 그렇지, 기토로 제거시키지. 인수, 재 이러면 그 입법 체계라니까. 그 입법 체계는 팔자술의 그 한 영역이고 별로 그렇게 효용이 없어요. 입법 체계라는 게. 기토를 가지고 어떻게 돼? 간목을 어떻게 돼? 잡아줘야 돼. 잡아줘 버리면 끝난단 말이야. 잡으면.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찾아왔는데 명리에는 솔루션이 없잖아요, 사실은. 정명에 입각하기 때문에,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쌤, 나 진짜 한 번이라도 나 진짜 나 진짜 7급 내 가장자리라도 꼭 한번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진짜 하면은 한번 처방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뭘 쓰냐? 기토를 쓴단 말이야. 그럼 기토를 어떻게 쓰냐? 종이에다가 기토 하나 적어주나? 그렇게 하는 놈도 있어요. 기토 부적 써가지고 그냥 주는 놈도 있어요, 그냥. 뭐 그렇게 주든 뭐 이것이다, 답은 이것이다 해가지고 딱 확정시켜서 주는데 그거 받아가는 건 믿으면 효용이 나타나겠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건 간단해요. 한 사람이 나를 믿는 거, 두 사람이 나를 믿는 게 달라요. 여기에 한 1000명 모아놓고 1000명이 이수 선생을 리스펙트하면서 이수 선생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확 보내면서 기가 고양되면 내가 여기서 딱 때리는 순간 안전뱅이 두세 명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안전뱅이 3명은 안 일어납니다. 이 새끼들 아무 생각이 없이 있다가 안 일어나고 오늘 일어날 수 있을 거야 하는 놈들은 딱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딱 보면 그 뭐야 기적을 봤단 말이야. 이수 선생이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수 선생이 기적이 아무한테나 통하지 절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탁 하면은 턱 튀어오르는 놈들이 있어요. 안전뱅이가 튀어오르나, 여기서 여자가 꽂혀가지고 옷을 여기서 빨가벗나, 그거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내가 뭐 여기서 퍼포먼스를 하고 강의를 너무 섹시하게 하니까 여자가 팬티를 벗어서 던지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사실은. 응? 툭 쳤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어느 계층이나 다 있단 말이야. 그것이. 그런데 그 기적을 실행한 위대한 사람이 운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사회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운이 없으면 인간 자체가 모이지도 않아. 뭘 좀 모아야 뭘 한번 할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 그 술사라는 게 얼마나 예를 들어서 술사라는 게 얼마나 비천하냐면, 아니,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가 운이 없으니까, 한 놈이 달랑달랑 와가지고, 맞네, 틀리네, 실험한다니까?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조금, 장사 좀 하는 애들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무속인들이든지 뭐든지, 한 1000억 이상 버는 무속인들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모아놓고 한단 말이야, 모아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모아놓고 하면 좀 얘가 또 다르지, 그제? 그렇잖아요. 그것만 하면 더 모아놓고 하는 거야, 더 모아놓고. 아시겠습니까? 모아서 하는 거. 하는데, 하나 와가지고, 그것도 가슴은 또 새 가슴은 틀리면 틀린 거지, 그걸 앞으로 안 틀리기 위해서 더 배워야 된다고 또 비법 찾아다닌다, 병신같이. 그러면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그냥, 내가 볼 때는. 공부를 그냥 차근차근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가지고, 본식대로 알고. 근데 틀린 지식을 가지고 자꾸 해봤자 어차피 솔루션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응?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정확하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초이스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저 선생이 좋으냐, 저 선생이 좋으냐, 이 상품이 좋냐, 저 상품이 좋냐, 이게 딱 안 올 때는 답이 하나예요. 비싸게 가르치는 놈이 일단은 좋은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답이라는 게. 물론 비싸게 가르치는 놈이 더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가르치는 게, 싼 건 정말 비지떡인 거라, 어디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황 자체가. 내가 무엇을 초이스해야 될지 모를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데, 어쨌든, 오늘 요 상황을 잘 익혀두면은, 지금 다 아는 것 같은데, 좀 세밀한 것들 잘 모를 수 있고,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몇 번 반복할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가, 을, 병, 정, 무, 기까지 공부했는데, 무기는 입고 현상이 없어요. 토의 글자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논하지 말고,
팔자가 내가 무토일주나 기토일주라고 해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나머지 글자들이 어떤 것이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가불이 있으면 미토, 병정이 있으면 뭐예요? 술토가 있는 것을 일단 두려워하고, 명식에서 이미 그것이 형이 되어 있으면은, 형충이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자, 여기 입고물이, 따라해보자. 입고물이. 입고물. 충미가 입고물이 입고물이 자, 충출. 입고물이 충출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입고물이 충출된 사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입고물이 충출된 사주는.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주권은 좀 어렵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정축일주의 여자가 있는데 여기에 병화가 있으면서 병화시에 태어났으면서 술월생이다 이러면은 입고물이 충출된 사주가 돼요. 입고물이 형출된 사주가 되는 거지. 형출된 사주. 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면 요거는 일단 간 거야. 이 사람의 형제 자매 하나는 힘이 맛이 가게 돼 있어요. 크게 다쳐요. 일단은 반드시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여자가 경술생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요것도 어떻게 됐어? 입고물이 형출된 사주가 됐지, 그지? 아버지가 어떻게 갔겠어? 아버지가 절대 정상이 아니야. 건강상으로 형출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경술이 축술이라고 형출되어 있다면서 굉장히 위태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진전해서 무자가 있는데 남자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여자다, 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가 있다. 자하고 뭐가 합한다 그래서? 자축 합한다 그랬지. 근데 이 자수는 축으로 입고돼요. 붙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여기 있으면은 자축합도 있고 자미 문제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입고물이 뭐가 됐어요? 충출된 사주가 되는 거야. 입고물이 충출된 사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하고 예를 들어서 무자가 축만 있는 사주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요거는 미년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충미충하면 여기 쏙 들어가지? 내 처가 딴 남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얘는 집을 나갔다 정도로 끝나는데 요렇게 되면 입고물이 충출된 사주가 되면 이 부인이 몹쓸병에 걸려서 평생 들어누워 있어요. 어떻게 들어놨겠습니까? 와이프가 바람나서 집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몹쓸병에 걸려서 집에 평생 누워 있으면 좋겠습니까? 뭘 원합니까? 점점 현명해지는 거야. 명리를 통해서, 그치? 아니, 그거 고마운 거지. 바람 펴서 나갔다. 우울한 게 아니라, 그 정도면 내 팔자가 괜찮다 생각하고 다녀야지. 응? 그렇잖아. 돈도 좀 갖고 나갔다.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해야지. 그년이 어디서 뭐 바람을 그러면 안 돼요. 그거보다, 평생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으면 사람 뭐 환장하지 않겠어요? 그죠? 왜 그러냐? 자, 쥐가 소한테 가려고 하는데, 미가, 충미충에서 들어가지만, 이 미가 무슨 글자? 현친 글자지? 쥐를 팍 찍어가지고, 아예 들어가지 못하겠다 하는 거야. 이 여자는 딴 남자한테 갔으면 살았지만, 이 남자하고 살면은, 철저하게 갇혀가지고, 덧에 치여서, 신음하는 그런 물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출된 사주다 말이에요. 충출된 사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그 송호경 씨가 제가 내가 줄라지컬 페이틀리즘이 나와가지고 우리 문화생들한테 선생님 줄라지컬 페이틀리즘 나왔는데 한번 강의 들어라 이랬더니 학생들이 아이고 명리 36금수 아니에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문화들은 절대 강의를 못 듣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좀 강의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듣게 해주는데 아이고 36금수 다 알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무슨 36금수야.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줄라지컬 페이틀리즘. 그러니까 지심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이 당장 좀 짧아서 좀 급하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녹음도 하고 하니까 제가 반복해서 잘 들어서 자기 서브노트 자기 썸머리 해야 돼. 자기가 자기 걸 잘 정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아까 참 그 이제 간목을 우리가 이제 제거해 준다고 하면은 그 간목을 기토로 우리가 제거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자라나 거북이나 이런 걸 쓰는 거예요. 펑슈 키워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풍수 교정품도 자라라든지 자라상을 만든다든지 거북이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팔자의 간목이 아주 귀신의 역할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게 아주 병이 될 때. 아시겠죠? 네. 이름도 말이야. 진짜 이거 진짜 무슨 그 문득문득 이렇게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뭐 그런 것도 별로 요즘은 이제 별로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그냥 다 먹고 살아라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름도 뭐 음력오행이니 발음오행이니 수리오행이니 무슨 훈민정음으로는 이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아주 짜증나 뒤지겠어요. 아주 전부 다. 왜 저러냐 도대체. 장명이라는 것은 팔자술의 꽃이에요. 꽃. 왜 팔자술 꽃이냐. 명리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팔자술의 꽃이라고 장명이. 근데 명리가 안 되는 놈들이 자꾸 장명하고 명리가 안 되는 놈들이 풍수하고 명리가 안 되는 놈들이 뭐 인사의 제함은 유김 개떡 같은 소리 하는데 김은 유김 김은 태열 태열까지도 한다 해서 그것도 아니면 칠판 신수라고 나는 팔판 신수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면 명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명리가 안 되면. 근데 명리가 다 되면 명리가 다 되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시초자 전체를 포괄한단 말이야. 진리라는 건 가능해. 내 자신을 알아보면 끝난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명리가 안 돼가지고 풍수를 한다. 우리나라 풍수에 각기 다 기강하고 다 대가들이 있잖아요. 대가들. 묘토 옮겨줘가지고 뭐 어쩌죠. 지 아버지 묘토 3번 이상 안 옮긴 놈이 없습니다. 옮기고 나면 틀리고. 남의 아버지 애프터 서비스 안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 애프터 서비스 하는 순간 욕먹게 돼 있으니까. 어떤 놈들이 이 짓을 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이장을 100% 한단 말이야. 이장을 100% 하게 돼 있어. 왜 이장하냐?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개수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제? 어디에 있어? 축중에 있잖아. 아버지 선수가 어떻게 써? 아버지 선수가 축중하지 않니? 금방 알아. 너희 아버지는 물찬 산소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사주만 보면 금방 알아. 그러면 이게 언제 이게 이장하겠어? 툭 칠 때 이장하겠지? 그제? 툭 친단 말이야. 그러면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 툭 튄 게 나오겠지? 묻혀야 되는 아버지 시신을 꺼내는 물상이에요. 그때 옮긴단 말이야. 옮겨놓고 나서 명당 자리에 옮겼다 생각할 것 같지?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3년 있다 또 가보면 또 물차 있어요. 팔자가 이미 물차에 있는 정도란 말이에요. 부산에 풍수가들 많습니다. 나이 78 먹은 사람이
아이고 이수고 대가리에 피도한 말은 너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제 앞에 딱 오면은 눈도 못 마주쳐요. 풍수대가라는 사람이. 명리가 그런 거야. 명리가. 여러분은 누구한테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수한테 배우잖아요. 그렇게 언제 어느 장소에서 만났든지 간에 공부했다 하면 제대로 따라요. 명리 유사일에 우리가 명리를 가장 신봉하는 사람이 저라고 하는데 명리를 가장 신봉한 명리가 좋은 게 아니라 명리를 제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리를 신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명이라는 것도 명리가 돼야 되는데 명리가 어느 정도로 돼야 장명이 가능하냐면 차라리 그냥 할아버지나 은사가 좋은 뜻 담아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토일주다 이거야. 무토일주. 이게 뭐 신강하냐 신약하냐 따져가지고 약하면은 활을 쓰고 강하면은 금수 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는 없어. 그렇게 억부용신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는 없어요. 억부용신을 가지고 이름 쓰는 건 없다고. 무토가 효용을 나타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 돼요. 간목이. 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니야 민둥산에. 그제? 간목의 글자를 써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주를 보니까 간목이 있네? 그 다음에 간목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병화가 있어야 돼요. 병화가 없으면 영화람이 없어요. 생의가 없어요. 만물의 생의가. 근데 병화도 있네?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개축원에 태어났다 그래. 아니 이건 단순한 무령하고 좀 달라요. 진신체계인데 무토일주는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무토일주의 사주가 간목이 없는 사주는 쓸모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으면 생의가 없어. 오래 가지가 못해.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돼. 그러한 것들을 진신이라 그래. 그러니까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 무토일주가 기능을 해요. 최소한의 두 기를 갖추고 가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뭐가 없어? 병화가 없잖아. 그제? 그러면 이름을 반드시 병화, 자원오행의 이름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서 첫째 체계가 뭐냐면 진신이에요. 진신. 두 번째가 이거보다 더 하이테크가 뭐냐면은 팔자에 진신을 갖췄는데 요렇게 안 좋은 성분을 다 갖추고 있으면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해 주는 거. 어릴 때 딱 태어났더니 이 상관계가 딱 태어났는데 얘한테 야 우리 애기를 어릴 때 태명부터 거부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가신을 그냥 가신을 제거해 주는 것을 처방하는데 통상 큰 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신이 팔자에 구비되지 않으면은 대운에서도 마찬가지야. 진신이 구비되려면 진신을 구비하는 대운이 중요한 거야. 그거는 업보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조우나 업보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기가 좀 어렵죠. 지금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이 큰 병을 얻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가신이 창고를 해서 그런가? 가신을. 그거를 팔자에 진신도 보통 있고 가신도 있으면 가란진이라 그래요. 가신이 진신을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그 가신을 제거해주는 식간용신을 쓰란 말이에요. 뭘 쓸 것이냐, 여러분. 부적을 써도 돼요. 네. 기투 한 장 써도 돼요. 정말 마스터의 경지에 가면 내가 팔자를 그냥 바꿔줄 거라고. 야, 너는 네 팔자로는 못 사니까 보사, 당신은 앞으로 신의 신에 잘 될 거야. 그거는 아까 얘기한 기적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너무 리스펙트하고 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그냥 체인징 시켜주는 거지. 너만한 학부강에서 내가 한 명 와가지고 아저씨 그 맞아요 틀려요 뭐 이렇게 따지는 놈한테 내가 사주 바꿔줄게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구나 아시겠죠? 이미 그렇게. 그거는 뭐야? 내가 사람들이 많이 볼 때 운이 좋을 때잖아. 운이 좋을 때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나 운이 나쁠 때 그런 짓 했다가는 미친놈 아니야 이거. 욕도 먹고 사기꾼이나 소리도 듣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운이 강렬할 때는 사람들이 막 모일 때는 소화제 하나만 줘도 어떻게 돼요? 병이 낫겠지만은
암 환자도 소화제로 고치는데 우리 나쁠 때는 소화제 주면서 나 암 나았다 이러면 뭐가 돼? 아, 혹세무민이 나는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지.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이고. 근데 실제 효용이 있는 것을 주려면 가지를 합세하는 건데 보통 펑슈이에서 최고 단계로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풍수에서 예를 들어서 기문하다.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 호랑이는 뭐예요? 간목이죠? 호랑이가 좋은 사람 이미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정화는 진신이 뭐야? 간목이에요. 정화는 자의 정화일가는 무조건 간목이 있어야 돼. 그 진신은 암초에서도 유효해요. 그러니까 인목이라든지 해수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간목이 필요한데 정화일간이 호랑이 그림이 좋은 거예요. 진신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호랑이도가 효엽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진신이 이미 간목이 예를 들어서 갑인월에 태어난 정화일주면 간목이 뚜렷하게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정화일주가 예를 들어서 간목이 없다 이러면은 너무너무나 필요한 그림이 호랑이도야. 그지? 그럼 정화가 간목이 없으면 잘 타지도 않는데 기토가 있으면 어떻게 돼? 습토에서 불이 어떻게 되겠어? 어두워지고 꺼지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시력이 어때? 없고 맛이 간 놈이란 말이야. 뭐 원주해 주는 놈이 있어야지. 죽는단 말이야. 죽을 때 뭘 써줘야 되겠어? 호랑이를 써줘야 돼. 호랑이를 쓰면 그게 산단 말이야. 하다못해 호랑이 연고라도 주란 말이야. 예? 아니 호랑이 연고도 그 왜 호랑이 마크가 있잖아. 그것도 약이란 말이에요. 잘 그렇게 해서 도용해서 주면은 됩니다. 그런데 지도 헷갈리는 지식을 가지고 처방하면은 절대 그 효용이 있을 수가 없어. 아, 나는 내가 선생한테 배우고 이걸 정확하게 했고, 야, 이것이 가장 고급 지식이고, 여기에 대한 내 스스로 납득한 확실하지. 자기 스스로 지식체계 교육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납득한 지식체계 바탕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공고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오늘 좋은 얘기하고 믿습니까 해가지고 여기서는 믿습니다 하고 궁중신의 동에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괴로워. 그래서 아주 고생을 찾아가가지고 좋은 얘기 들으면서 마음의 정화를 시켰어요. 다시 산을 내려와. 내려오면 어떻게 돼? 내려가서 바로 또 안 마셔도 좋을까요? 그럼 뭐야? 그거는 그 믿음이라는 게 오래 안 간단 말이야. 거기서는 믿었어. 거기서는 내가 믿음이 오고 했는데 그런 믿음은 공고하지가 않다. 공고한 믿음이라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납득한 지식의 바탕에 세워지는 믿음이 가장 공고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호랑이를 쓰면 된다라는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야, 충하니까 안 좋지? 예. 뭐 합하니까 괜찮냐? 예. 뭐 이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말이야. 선생도 어리버리한데 지도 모르면서 가르쳐주고 듣는 분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해서 생겨지는 지식체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헷갈리면서 살면서 그러니까 팔자술 이런 거 하는 애들이 다 헷갈리면서 살잖아.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용궁이나 자라나 거북은 용궁으로 가기 위해서 타는 걸로 해서 절 같은 데 가면 자라 무늬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궁으로 가는 간영소산인지 몰라도 기인에 태어난 사람은 대개 뭐가 있다? 신앙심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 신앙도 신앙이지만 또 성경을 또 저기 목사가 또 예를 들어서 야 노트에 성경 몇 번씩 쓰라 그러면 그것도 열심히 쓰는 애들 있잖아. 그제? 네. 그런 애들 다 기들이 많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신앙심이 없고 의심이 많기로는 누가? 임수. 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별명이 좀 시간이 걸려서 이제 간단하게 기토하고 임수는 안 맞아요. 개하고 임은 뭐냐면은 제비가 되기도 하고 원숭이가 되기도 해요. 자라하고 원숭이는 굉장히 맞지 않아요. 그 별미후경이라고 해서 별주부전에도 나오지만은 또 나중에 이제 우리 지지상 할 때 공부하겠는데
사루간이 같은 살아보면은 어쨌든 개하고 원숭이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토일주가 자 봐요. 기토일주가 병원에 태어나가지고 몹시 신강하다. 신강하면 뭘 쓰겠어요? 임수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한남조수도 되고 굉장히 좋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토는 뭐다? 가신이기 때문에 진신이 아니야. 이 두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부자는 되지만 육친관계, 아버지하고는 극도로 맞지 않는 사이가 된다든지 이런 사이가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미 기토 맞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친구가 인수가 이렇게 왕해가지고 타고난 효성은 있어. 예를 들어서 인수가 왕하니까 그지?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왜 아버지한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된 거 다 아버지 덕이었는데 내가 왜 아버지한테 맨날 맞서고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을까? 내가 왜 잘못했을까? 이러면 아버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왔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화로 걷어내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정화로 걷어내면 아버지를 빨리 없애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만병덕지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옆에 43페이지 그림하고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가불명종 무기 지금 기까지 했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얼마 없으니까 제가 경신인 게 좀 빨리 좀 제가 요약해서만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고 읽어보세요. 오늘 몇 번째죠? 세 번째죠? 자, 경. 자, 경은 까마귀예요. 까마귀. 까마귀가 경인데 이 경은 오합지졸이라고 해가지고 단독 경경 이래가지고 둘이서 뭉쳐서 좋겠어 안 좋겠어요? 서로 싸우기만 해요. 그러니까 팔자에 경금일주가 경경 이렇게 있으면은 갑갑 이렇게 있으면은 이 둘은 형제 사이가 두텁고 좋아요. 괜찮은데 요거는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가장 사나운 것은 여러 짐승이 있지만 사나운 것의 표상은 늑대와 까마귀야. 늑대는 말이에요. 한 번에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끊어버려요. 한 번에 목을 물어서. 늑대가. 호랑이가 더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라 어렁어렁하고 이런 거 없이 늑대는 딱 적을 제압할 때 한 번에 딱 숨통을 목을 딱 물어서 그냥 끊어버린다고 숨통을. 까마귀는 솔개나 매를 쫓기도 하거든요. 아주 싸우는데 까마귀는 어떻게 싸우냐면 까마귀는 딱 열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까마귀가 딱 열받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까마귀 열받은 걸 봐야지. 봤어야 알지. 그 책이라도 까마귀가 딱 열받으면 부리로 탁 눈을 확 쥐어가지고 눈을 딱 떼버려. 원샷 원킬이야.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원샷 원킬하는 게 두 개야, 두 개. 까마귀하고 늑대야. 그러니까 여러분 팔자를 딱 열어가지고 이 사람이 신이 있다. 이거 뭐가 있다? 까마귀 있지? 술이 있다. 늑대가 있지? 팔자에 신과 술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사나운 기질이 있는 사람이야. 원샷 원킬을 해버린 거야. 그 사람 좋은데요? 사람은 좋을 수 있지. 좋지만 열받게 하면 어떻게 한다? 야, 나는 인수도 있고 식성도 있고 내 굉장히 내 융통성도 있고 내 굉장히 내가 너그러운 사람인데 왜 한 번씩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안 보는 것만인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한 판에 응징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제가 뭐 군생활하고 학교생활하거나 후배들이 굉장히 잘 따르고 후배들을 야단치고 뭐 후배들을 뭐 기합 주고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그런데 그 후배들이 좀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러니까 가만보니까, 그렇다고 무슨 뭐 우락부락한 것도 아니고, 뭐 운동을 뭐 해가지고, 뭐, 요새 나이 들어서 살찐 거지, 뭐, 제가 원래 굉장히 슬림했어요, 제가. 생활해가지고, 날씬하고 그랬거든, 제가. 또 뭐, 근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좀 성깔이 있다 저럴까, 이런데, 학교 다닐 때 이제 술을 마시다가 주사를 분이 있다. 그러면은, 야, 왜 그러냐, 술 좀 그만 마시고 빨리 뭐 어떻게 하고, 처음에는 좀 달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달래가지고, 이제 말 안 들으면 이제 주사를 이제 고쳐요. 그 주사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 정신 번쩍하게 해요. 주사 고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불판으로 이제 쪼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시간에 딱 한 번 하면 그다음부터 애들은 다 이제 우리 선배를 좀 무서워하고 이제 그러는 거야. 그래. 난 그거를 잘 몰랐는데 줄라시컬 페이틀리즘 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그 갑신로에 태어나가지고 내 경술지생인데 술신이 다 있는 애들이 그런 거야. 그게 없으면 안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까마귀는 좀 사나운 게 있어요. 까마귀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본생경에 불교 본생경에 금의 금수로는 원숭이와 말이 도생에 쓰이는 게 아니라 좀 잘못됐는데 의마시몬이라 그래가지고 말은 뭐예요? 오죠. 그렇잖아, 그제? 원숭이는 뭐예요? 신이지. 잔나비가 신이잖아. 그죠? 까마귀도 신이고. 팔자에 신하고 오하고 있으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성폭력범 사주에 딱 보면은 신오가 들은 놈 많아. 어떻게 그 정욕을 주체를 하지 못해? 번뇌와 그거를. 그 다음에 팔자에 신만 있는데 오대운이 오던가 이러면은 굉장히 번뇌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아시고 계시고. 자, 4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인간 이외의 영장류들과 도구 사용 능력 면에서 견줄 수 있다는 사실로 까마귀는 원숭이만큼 똑똑해서 까마귀를 실험하니까 도구를 사용해요. 까마귀가. 그 정도로 똑똑해요. 까마귀가 어떻게 아주 스마트한 겁니다. 까마귀가. 경금일주들 똑똑합니다. 아시겠죠? 똑똑하고 그 다음에 경금일주의 애가 예를 들어서 경술일이다 이러면 뭐가 있는 거야? 술도 있고 뭐가 있어? 경도 있지? 까마귀도 있고 늑대도 있잖아. 까마귀하고 늑대가 겹치면 사납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원샷 원킬을 한다고. 우리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경술 개강 이러는데 경술일주도 성격 좋아요. 의외로. 왜냐면 경이 술에서 뭐 하냐면 양지야. 양.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호텔로 우리가 양이라는 거야. 술이. 양이라는 것은 사람을 잘 양육하고 잘 교육하고 간호사라고 해도 잘 환자를 돌보고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경술일주들이. 근데 괴강 독특한 게 있단 말이야. 독특한 게 있는데 그 독특한 게 저 사람은 좀 독특한 것 같지만 그 애가 저렇게 진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경술일주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 여자든 남자든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첫째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첫째. 둘째는 사람 괜찮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거나 화가 치밀으면 굉장히 잔인성을 띱니다. 잔인성. 나중에 여자들은 그 남편 길들이려면 잔인성을 한번 보여줘야 돼. 그러면은 딱 부부싸움 처음에는 뭐 참고 하다가 한번 딱 싸우잖아. 그러면 집안의 기물들을 다 부셔버려야 돼. 그냥 싼 것만 골라서 부시면 남자가 웃어서 그러. 비싼 것부터 작살을 내기 시작해요. 그냥 다 작살 내버리면 그 다음 남자가 못 건드려요. 응? 자, 신 한번 볼게요.
신은 솔개, 꽁이다. 자, 신은 솔개기도 하고 꽁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꽁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이제 지지 우리 살필 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예리하고 날카로운 이미지거든요. 현침 글자잖아, 현침. 그죠? 예를 들어서 신묘일에 태어났다 이러면 그 여자가 어떻다는 거야? 신묘일에 여자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손끝이 어떻게 되겠어? 엄청 예리하잖아. 손끝이 예리하잖아. 이 여자가 꼬집어도 아플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죠? 꼬집어도 잘 찌르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안마를 한다든지 지압을 해도 잘하고 침을 놔도 잘 넣을 거란 말이에요. 손끝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아름답다. 네, 한마디로 그 성경을 종잡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침의 뜻이 그대로 된 것이 아닌데 자 보자. 자, 예리하고 날카롭다. 신일에 태어난 사람은 아름답고 빛난다. 프리티하다 말이에요. 인정이 있으면서도 편협하고 야멸치다. 웜하티, 콜드하티, 네로마인드. 이거 뭐야? 좀 사람이 좋았다가 웜하티도 따뜻하게 대해주다가 또 갑자기 어떻게 돼서 콜드하티 확 야박하게 굴다가 또 속좁게 또 굴주고 말이야. 네로마인드도 하고 말이야. 종잡을 수가 없어. 종잡을 수가. 변덕 1위예요. 신일주는. 잘해줄 때 뭐 진짜 살살살 녹을 정도로 잘해줘. 그것도 미인이 잘해주면 기분 좋죠. 그죠? 그러다가 몹시 야박하게 불면서 제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돌변하는 게 신일주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남자는 잘해줬던 거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 여자 주변을 맴돈단 말이야. 성격이 그 별로하고 변덕을 부리는 성격이 제일 피곤한 거예요. 여자들. 그게 제일 안 맞는 거야, 남자한테는. 근데 그런 여자들이 더 쏠리니까 그 방법이 없잖아, 그지?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런 여자가 제일 문제가 있는 여자인데 또 변덕을 부리고 이런 여자한테 자꾸 쏠리는 걸 어떡하냐고. 참 희한하단 말이야. 그걸 또 성격을 고치겠다고 내가 마음 먹고 야무지게 먹으면 안 돼요. 이 신금일주나 이 경금일주는. 저거 성격 내가 한번 잡아야 고쳐야지 하면 어떻게 돼? 제가 총칼을 들고 또 설친다니까. 저게 현치불상이 돼가지고 저게. 송곳 들고 칼 들고 설치는 게 이게 또 참 피곤한 거야 진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래서 여자가 언제 제일 무서운지 아십니까? 싸우다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총칼을 들고 정말 덤비면 우리 그럴 때 쪽팔리게 물러서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더 이게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러나가지고 목을 콱 채가지고 그냥 던져버려요. 던지면 벽에 부딪히든지 바닥에 떨어지든지 충격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충격을 탁 넣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자가 이제 그래도 지정신이 있으니까 이제 기절한 척 하면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고 좀 쇼를 해요. 그래가지고 순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다가가는데 갑자기 눈을 번쩍 뜬다든지 그래가지고 더 세게 던져. 뭐야 이거 플롯이다 그렇잖아. 이러면서 그 완전히 어디 뭐 2층에서 떨어뜨렸더니 이제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다 끝났어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눈 벌쩍 뜨고 또 뛰어나더라 그제요. 그런 경무병식 여자들이 막 진짜 막 칼로 설치고 막 덤비는데 눈 번쩍 뜨고 덤벼드는 거지. 신일간, 이 신은 병화하고 합작하는데요. 신일간은 무속인들도 많이 있어요. 무속인들은 신일간의 무속인들은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신이 뭐하고 합해? 병화하고 합하죠? 병화하고 합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화사하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뭘 하겠습니까? 화장을 하는 거예요. 무속인들도 예를 들어서 옷을 수수하게 입는 무속인이 있고 화려하게 입는 무속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자, 옆에 그 밑에 한번 변덕이 좀 세다라는 거 아니고요. 그 상원사라든지 치악산 상원사의 전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 꽁이 불교
사찰, 이런 종교물상을 많이 짓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불상이나 사종 이런 것도 다 유금의 불상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일단 아시면 되겠어요. 자,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유는 정소로 서방 정토를 암시했다. 연비교천, 솔개는 나라 하늘에 이른다. 솔개가 하늘에서 노는 것은 자연스럽다. 연어비약, 만물이 저마다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천재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세상의 올드만 돌아가는 뜻이다. 이 중에라 서방 정토, 유는 종교성의 글자예요. 종교성의 글자. 이렇게 아시고 계세요. 자, 팔자에 신과 술이 있으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납다고 했죠. 사나운데 이 친구가 천문, 명리라든지 영리라든지 종교에 관심이 반드시 있어요. 왜? 유를 협하니까. 신술이 있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깡패나 아주 무자비한 놈이 굉장히 그 신앙심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건 왜냐면 술신이 있는 애가 유를 접하고 있어야 돼요. 유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해 이렇게 있으면은 술을 접하고 있잖아. 그지? 술해가 뭐예요? 천문이죠. 그죠? 네. 나중에 이제 보면 알지만 해는 학문이고 술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네. 술해가 천문인데 해는 학문이고 술은 영이라고. 그래서 팔자에 술해를 다 갖추면 공부도 하고 영도 갖추는 거예요. 근데 해가 압도적이다 그러면은 학문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 술이 압도적이면 영으로 가는 거야. 팔자가 술술술 개 소 술술술 축 이런 애가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 아니 술술술 축 이렇게 있으니까 나 팔자가 벌써 써하다. 야 이거 써한 느낌이 드는데 선생님 나 이거 진짜 이거 명리 좀 공부 좀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이거 하기 싫으니까 반드시 해야지 이런다고 하고. 야 술술술 이거 다 저기 뭐야 영 아니야 그치? 언니 저기 뭐야 공부하지 말고 산에 가서 기도해. 뭐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영감으로 충만해가지고 오는 사주인데 뭐 하려고 이란 말이야. 뭐 해가 하나 비치든지 또 뭐 술술술이 있는데 해대운이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때는 뭐 공부로 좀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선생님 뭐 팔자에 그러면 뭐 학문이 공부도 못합니까? 그냥 못하는 거지 뭐 흉내만 내는 거지 뭐.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명리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제 우리 연월 일시가 세월 봄여름 가을겨울부터 초 중년 이렇게 좀 운으로 가는데 뭐 초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하는 걸 뭐라 하냐면 원형이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뭐 부모 형제, 뭐 처 자식, 그 다음에 뭐 부모 형제 조상 이렇게 하는 거는 금묘아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시간의 흐름, 봄, 여름, 가을 시간의 흐름 사시의 운행을 하는 것을 원형이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신의 일주인데 시가 술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학문을 먼저 하고 영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감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학문을 늦게 해가지고 영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임자일주인데 내가 시가 경술시예요. 그래서 술과 자 사이에 뭐가 있어? 해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분명히 학자고 나는 이거 여파해가지고 공부를 통해가지고 완성을 하려고 한 사람이고, 그런 쪽에 아무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팔자는 이미 영으로 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지? 그래서 도대체 뭐 어디로 가는 거야? 나 이거 박수 때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종교물상으로 가는데, 종교물상이 나중에 이 공부를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책상처럼 올리고 이런 짓을 할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좀 다르다. 어쨌든 제가 시간이 좀 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임 뽑고요.
오늘 읽고 개고 설명을 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네. 이거 세 번째 시간이었죠. 임계 이거 시간이 없는데 제가 지금 강의가 4시부터 있어가지고 시간이 거의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해줘야 되겠네. 오늘 청산을 다 끝내야 지금 나중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조금 그 강의 시간이 여러분 좀 그 박하기 때문에 여러분 8주 과정에 줄라이크 페인트리즘 공부하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하고 만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이번에 제가 아는 건 다 가르쳐주고 가려고 하니까 강의가 굉장히 좀 투박하고 좀 빠를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그러면 뭐 이해할 때는 사실 좋은 거예요. 그죠? 따라오셔야 되고 또 이제는 조금 강의가 3단 정도 됐으니까 좀 축적되기 시작하거든요. 같은 말씀 한번 안 하니까 좀 축적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분량 동안에 공부할 내용 많은 걸 제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나하나 복귀하면서 잘 정리를 좀 해야 다 여러분들로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공부할 때 제가 질문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내가 복습한 거에서 또 하고 또 수업이 좀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우리 수업하기 전에 우리 여기 송은경 씨가 여러분들 수업 준비하면서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송은경 씨한테 좀 질문해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네. 수고했습니다. 전체 서력 선생님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방이 어디 있지? 이쪽에 있습니다.